안녕하십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19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1교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영역입니다.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가 있겠죠. 다른 여느 때 문제와 마찬가지로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14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19회차 문제에서는 문제의 오류가 3문제가 있었습니다. 2문제가 전항 정답 처리되었고 한 문제는 복수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2021년도에 합격률이 60% 정도 나왔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무려 3문제가 복수정답 또는 전항정답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도 이런 패턴의 복수정답이 있었죠. 아무튼 높은 합격률은 좋지만 이제 다음 시험 20회차 시험이 되겠죠.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그 전년도에 합격률이 높으면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서 합격률을 좀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2022년도 20회차 문제는 좀 어렵게 낼 듯 합니다. 다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그리 어려운 영역이 아니다. 1교시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조사론이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조사론은 또 쉬웠습니다. 나중에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조금 수월하게 나오고 조사론이 좀 어렵게 나와서 합격률을 좀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1교시에 대한 분석만 해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행사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바로 그건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나오면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깔립니다. 아들러의 이론, 피아제 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론, 스키너의 이론, 로저스의 이론, 이런 문제가 약방에 감춰져. 한 문제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 아들러는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 데 공헌하였다. 네, 맞습니다. 아들러의 인간관을 보면 전체적 통합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 통합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러의 인간관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데 공헌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고루고루 여러 가지를 통합한,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을 통합한 그런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들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에서 발달 단계 아시죠? 감전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이 순서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공헌하였다? 아니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설에도 나왔다시피 고정적이다 라고 해요. 발달 단계는 고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피아제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모방학습,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죠. 모방학습의 중요성은 반두라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반두라 이론이죠. 관찰학습, 모방학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너의 이론은 인간행동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 아니죠. 내적 동기를 말한 사람은 프로이드고요. 이 자리를 외적 동기라고 해야 되죠. 외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됨을 이해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래야 됩니다. 로저스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공헌하였다. 칼 로저스는 생애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칼 로저스는 생애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발달 단계를 구분한 학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에릭슨, 융, 피아제, 콜버그 이런 학자들이 생애 발달 단계를 구분했고요. 로저스는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또 옳은 겁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발달은 되게 체계적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죠. 발달에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안정적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발달은 안정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X. 자, 그 다음에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나타나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일정한 순서와 방향입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입니다. 속도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노트해야 되겠죠? 뒷부분이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별표 생태학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되게 박스형은 옳은 것 찾기인데 옳지 않은 것이 나왔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태학 이론 나오면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 체제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자,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하나가 바로 파이 체계가 됩니다. 하나의 단일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환경적 결정론, 정신적 결정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환경적 결정론은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생태학 이론은 이런 결정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탈락입니다.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맞습니다. 요거죠. 이러한 상호 교류에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기업과 디귿은 옳은 내용.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태학 이론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 이것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탈락입니다. 니은과 리을이 옳지 않은 것이죠. 문제 잘못 읽으면 답을 2번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의 내용의 해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정신적 결정론은 정신분석 이론, 환경적 결정론은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자,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두는 것이 생태학이다. 아니다. 생태학은 이런 결정론적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선천적으로 습득, 후천적으로 습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도 옳은 것 찾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좀 어려워져요. 시험 문제가. 답을 찾기가. 자,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지식 하나 있다면 쉬워지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럽죠. 시험장에서는. 자, 남근기, 항문기, 구강기, 생식기, 잠복기 섞어놨습니다. 자, 동성보모에 대한 동일시 많이 이야기 드렸죠. 동성보모에 대한 동일시의 기제가 나타나는 시기다. 동성보모에 대한 동일시가 바로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동성보모에 대한 동일시 기제가 나타날 수 있죠. 남근기 맞습니다.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최초로 갈등을 경험한다. 최초니까 구강기가 되겠죠. 최초로 구강기, 항문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정리. 구강기가 1단계니까요.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을 주로 경험하는 시기다. 이건 에릭슨의 이야기죠. 이건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에릭슨의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 아동기라 하죠. 초기 아동기.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강해지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나타나고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남근기니까요. 자, 리비도가 항문 부위로 집중한다. 그건 뭐예요? 항문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다 틀렸습니다. 여기 다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 했고요.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도 옳은 거네요. 계속해서 옳은 것만 나오죠. 에릭슨의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하였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노년기까지 전생애입니다. 노년기까지 전생애를 구분했어요. 8단계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이분이 강조한 것이 에고,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의 자율적 창조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고려하였습니다. 자아의 창조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아의 자율적 기능,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 경험적 증거가 미흡하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에릭슨 이론의 한계입니다. 이게 바로 에릭슨 이론의 한계. 자, 에릭슨 이론과 프로이드 이론을 비교하는 거 많이 보셨죠.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는, 프로이드는 좀 이렇게 신경증적인 부분을 연구하면서 정신분석이 연구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인과론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자, 여기는 에릭슨은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이게 바로 에릭슨 이론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에 비교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중요시했고,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중요시했고, 성인기 이후의 발달도 고려했어요. 그리고 자아의 자율적 기능, 그 다음에 창조적 기능, 스스로 하는 거니까 창조적 기능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었다, 고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 별표. 자, 칼 융의 이론인데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입니다. 융의 이론의 박스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입니다. 이 지문에서 기억 지문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발달 초기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셀프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사건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융의 이론에서 과거의 사건, 미래에 대한 열망, 그래서 우리 융은 발달 단계를 구분했죠. 발달 단계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과거 어린 시절에 그러한 사건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라고 프로이드가 말했지만, 칼 융의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 생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생활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융은 리비도라고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리을 지문 별표.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개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개성화. 우리가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갈 때 항상 의식과 무의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의 통합이다. 통합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가 개성화라고 해요. 이 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형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실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개성화에서 자신의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 자에 가면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자기에서 그림자가 있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 개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개성화의 단계에서 첫 번째는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음영이라고 하죠. 음영과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실현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로 개성화가 이루어진다.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하는 개성화가 나타난다. 이 개성화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와의 만남, 아니마, 아니무스의 만남, 자기 실현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입니다. 융의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 잘 나왔던 키워드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자, 창조성이라는 단어, 주관성이라는 단어 강조하는 거 아시죠? 개인이 지닌 창조성이라든지 이거를 창조적 자아라고 하죠. 또는 자아의 창조적 힘이라고 하잖아요. 자,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죠. 어떤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자각, 주관적인 지각,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 양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위기 전념 아니죠. 위기 전념은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성취, 지위를 나타낸 거고, 이 아들러는 생활 양식을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에 따라서 나눈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사회적 유용령, 사회적 공헌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형, 그 다음에 기생령, 그 다음에 회피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나눈 분이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감정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 이것을 사회적 관심이라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합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가상적 목표 들어보셨죠? 현실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적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가상적 목표다. 이렇게 주어와 소수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상적인 거니까 현실에서 검증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반두라 이론이 나왔고요. 반두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이것을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죠. 자,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을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환경, 행동. 세 가지가 서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이게 뭔데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스입니다. 개인이 지닌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게 뭔데요? 파지 과정입니다. 머릿속에 주의 집중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관찰학습의 첫 단계가 동기유발이에요?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해요? 주, 파, 운동,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의 행동적 전환을 강조한다. 학습한 내용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운동재생이라 합니다. 운동재생은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의 과정은 반두라가 말한 관찰학습의 과정은 4단계로서 주, 파, 운, 동이 됩니다. 자, 주의 집중 말씀드렸고, 파지 말씀드렸고, 운동재생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동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셀프,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강화 이퀄 셀프 레인포스먼트, 자기 강화가 되겠습니다. 판두라가 말한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